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벤트가 모여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에 따라서 중요한 재료들이 있으니까 시장도 좀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탐색하겠죠.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전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고 중요한 재료들이 등장해서 어떻게 시장이 움직이고 또 그런 과정 또 어떤 그런 재료를 소화하는 과정이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걸릴 수 있다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 정도까지 조금 길게 봐서 다음 주 정도까지의 어떤 움직임이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재료들 발표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고 금리와 달러는 혼조한 상황입니다. 약간 경계하고 있죠. 하여튼 근데 중요한 이벤트들이 발표된 이후로 금리와 달러도 방향을 어디로 정하고 주식시장도 어딘가로 방향을 정하겠죠. 주식시장 쉼없이 달려왔지만 아직까지 잘 오르고 있고 더 올라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잘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좀 멋진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고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좀 대가를 좀 크게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든 아래쪽으로든 목표치는 많이 열려 있는 어떤 뭐 기회의 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미국과 관련된 뭐 투자를 좀 하기 위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 뭐 그냥 달러만 갖고 있다. 한국 증시는 아직까지 포지션 보유하지만 달러는 계속해서 들고 그 현금이죠. 달러는요. 달러 들고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나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늘 밤부터 당장 뭐가 있습니다. 재무부의 어떤 자금 조달 계획이 일단 1차로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앞으로 돈을 얼마나 채워 넣을 거냐, TGA 연준에 있는 재무부 계좌에 돈을 얼마나 채워 넣을 거냐, TGA 잔고 목표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전반적인 이번 분기의 어떤 자금 차입 규모를 오늘 발표를 할 겁니다. 물론 이거에 따라서도 시장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 이거는 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수요일 밤이죠. 아무튼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 화요일 밤에는 고용지표 졸트 잡 오프닝스 수요일 아침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실적 발표 이거 한국 시간 기준이에요. 수요일 아침에 그리고 수요일 날 밤이 가장 중요합니다. ADP 고용지표 발표되고 FOMC 회의 있고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되죠. 본격적으로요. 수요일 날 밤이 가장 중요해요. FOMC만 해도 중요한데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구체적으로 뭐 이만큼 발표될 오늘 밤에 발표될 그 액수를 어떻게 조달을 할 거냐 2년물 금리를 얼마 3년물 금리를 그 2년물 채권을 얼마 3년물 채권을 얼마 뭐 10년물 채권을 얼마나 발행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요일 날 발표를 할 예정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금리도 굉장히 크게 요동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금요일 날 아침에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금요일 날 밤에 미국 고용지표 논판 페이롤스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됩니다. 여기에 적히지 않은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표들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적히지 않았다고 무시하면 되는 건 아닌데 워낙 많아서 적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일단 알아본 비교적 중요한 것들만 좀 적어놨습니다. 하여튼 매일매일 그래서 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좀 시장이 좀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FOMC가 이제 하여튼 수요일 밤에 예정인데요. FOMC 회의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QT를 어떻게 할 것이냐, QT를 좀 속도를 좀 늦출 거냐, 언제 뭐 중단을 한다면 언제 중단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 QT 속도 조절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결정도 당연히 중요하죠. 앞으로 금리 결정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연준이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예전과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는 금리를 쭉 높이다가 금리 인상을 하다가 금리 인상을 정지하고 금리 인하를 쭉 했었는데요. 금리 인하를 했던 이유가 항상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큰 위기가 발생해서 금리를 낮췄었거든요. 아직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기 없죠?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지금은 위기는 없어요. 지금은 약간 달라진 게 금리는 인상은 일단 끝내놨고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연준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분명히 왜 이걸 고려하고 있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좀 구체적인 증거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2.9를 찍었죠. 2%대를 봤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은 거의 끝나간다라는 생각을 연준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낮아진다라는 증거가 좀 보이니까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위기가 나서 금리 인하를 하던 옛날과 다르게 미국 경제는 좋은데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를 낮춰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인플레가 낮아지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높아지는 효과가 또 나요. 명목 빼기 실질 하면은 명목 빼기 물가 상승률 하면 실질 머시기가 나오는 게 경제학의 어떤 기본 논리죠, 그죠? 예. 명목 빼기 물가 상승하면은 실질 뭐뭐뭐가 나온다. 예.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최근에 인플레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과도한 긴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은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다. 혹시 내가 과도한 긴축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과 분명히 상황이 다른 거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좀 안정적인 좀 좋은 환경에서 금리 인하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튼튼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렇다고 여기서 냅다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진 못하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지막이 힘들다고요, 그죠? 금리가 인플레가 10%에서 5% 떨어지는 거 하고 3%에서 2% 떨어지는 거는 난이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걸 우려하는 점도 있고, 또 그리고 연준에서 우려하는 게 만약에 내가 금리를 낮췄다 다시 올리는 일이 생기면은 이거는 시장에 또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지 않기 위해, 이런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분히 금리가 떨어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올리는 거는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아닙니다만 금융위기가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보다 조금 덜 나쁜 차악의 시나리오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금융위기가 최악의 시나리오, 그보다 조금 덜 나쁜 시나리오가 금리를 낮췄다 다시 올리는 거. 이러면 또 시장에 충격 클 수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지금 연준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지금 망설이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최대한 좀 늦게까지 갖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없어져 가고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 파월 의장 고민이 많습니다. 연준 계속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 좋다 이러면서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일 없었고 그냥 시장은 그냥 각자 자기 가던 길 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무슨 일이 있던 거나 그런 것도 없고, 미국 증시가 조금 안 좋았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다. 미국 증시가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금요일날 물가지표가 2.9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주식시장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잘 올라가던 친구들은 올라가고 기존에 좀 약했던 친구들은 또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수박 겉핥기 정도 가뿐하게 좀 하자면은 일본 증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좀 가뿐하게 보자면은 상승 추세 유지입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떨어지면 이건 좀 안 돼요.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면 이거는 이제 조정의 의미보다 어떤 단기 하락 추세, 어떤 추세 전환의 신호 그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꼭 올라야 될 자리에서 올랐어요. 아직까지 시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일본 증시 괜찮죠, 오늘. 중국 증시는 이제 지난주에 부양책 덕분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하면서 중요한 어떤 저항을 돌파한착을 했는데 좀 속도가 좀 급했어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논란이 있죠. 중국 경제 진짜 좋은 거 맞냐? 라는 그런 논란, 혹은 중국 경제 진짜 안 좋은 거 아니냐, 이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히 싸우고 있는 가운데 단기 바닥은 만들었는데 중장기적인 바닥인지는 아직 모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빠지면 굉장히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단기 바닥, 여기가 단기 바닥이다. 중장기적인 바닥이 확인은 안 됐다. 여기서 빠지면 더욱더 앞으로 세게 빠진다. 더욱더 세게 빠진다. 그죠? 왜냐면 갈수록 어떤 하락의 기울기는 가팔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기 바닥 만들었는데, 단기 바닥은 맞는데 중장기적인 바닥은 아니면 다음에 빠질 때 이번에 빠졌던 것보다 더욱더 크게 빠진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저항, 단기 급등에 대한 중요한 저항 걸쳤기 때문에 일단 하락했다, 이 정도. 지금 그래서 무지하게 혼란한 그런 구간이죠.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는 자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다. 다른 것들 좀 보겠습니다. 이제 환율.
환율도 답답한 구간, 그죠? 환율도 답답한 구간. 근데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생각은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아직까지는요. 엔화, 엔화는 답답한 구간. 달러 인덱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런 모습, 그죠? 달러 인덱스 이런 모습. 달러 인덱스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미세하게 더 강한데 그렇다고 잘 가지는 못한다.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둔 경계감 이런 것 때문에요. 다 봤죠? 유럽 증시는 이제 이번 주에 일단 급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독일 증시는요. 박스권 상단 마지막 저항인데요. 여기 넘어가면 신고가 랠리 시작입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박스권으로 어떤 기간 조정 잘했으니까 여기서 상승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번 주에 뭐 지가 엄청나게 오르건 어쩌던 간에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 중요한 이벤트들 발표 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가 발표가 되고 나서 이제 그 지표를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해석을 좀 잘 해야 되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좀 많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뭐 지금의 움직임은 분명히 주식시장은 위로 잘 올라가고 있다 확인했죠. 그리고 금리와 달러는 혼란하다 확인했고요. 한국 증시 오늘 코스피는 일단은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오늘 중요해요. 코스피 오늘.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오늘의 상승은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양봉이었어요. 오늘의 양봉 하나로 시장이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하긴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요한 저항을 넘어갔으니까 아직 하방을 완전히 뭐 포기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제 포기하기 직전 정도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저도 지금까지 이제 1년, 2년 가까이 지금 하방 포지션을 끌고 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제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분명히 결정이 날 겁니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예요. 네, 당장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이니까 입 다물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오늘의 코스피 상승으로 코스피는 좀 안정을 많이 되찾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 정도가 아니고 조금 좀 의미 있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벤트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중요한 이벤트 전이니까 입 다물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겠다. 중요한 이벤트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쇼킹해갖고 다시 오늘 상승했던 거 이런 것들 다시 다 되돌리면 또 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늘 좀 강한 매수세 이런 걸 보여준 거고 시장이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됨으로써 풋옵션들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시장 급락 폭락 가능성은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가 좀 많이 안정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풋옵션은 이제 시원한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박스권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박스권도 아니고 또 다시 여기서 또 풋옵션이 또 주가 내려갈 거냐 이런 걸 또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맞습니다. 물론 근데 아직도 풋옵션들이 대부분 어떤 쌍바닥의 가능성 정도는 있는 지난번 어떤 지지력이 살아는 있는 그런 자리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완전히 완전히 안정적인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여전히 어떤 잘못될 수 있는 씨앗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일단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저런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들도 보이다시피 좀 비리비리하면서 잘 못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변한다는 모습이죠. 원달러 환율도 그렇죠. 환율도 오늘까지 보이다시피 계속해서 1340원대 저항을 의식하면서 못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내려오려고 그러죠. 물론 뭐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서 이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분명히 잘 못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쪽에 저항이 많이 누적되고 있고 이런 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다 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에 좀 돈이 빨려서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단기 바닥은 확인됐는데요. 중장기적인 바닥은 좀 아직 아니죠. 아직은 모릅니다. 단기적인 바닥 정도는 일단 만들어놨는데요. 코스피가 오늘 좀 돈을 많이 뽑아갔어요. 오늘 좀 중요한 날이었어요. 코스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소외가 됐는데 하여튼 중장기적인 바닥이 뭐 여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자리입니다. 하여튼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인데 방향성 고민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단기 바닥 이렇게 불안하지만 여기서 잘 버티면은 또 추세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여튼 시장은 좀 많이 안정화됐다. 코스피의 경우요. 2차 전지는 근데 좀 하여튼 불안합니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불안한 것 같고 반도체가 요즘 좋은 거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오늘 코스피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뭐 대충 보면 될 것 같고, 그 코스닥 150 지수가 2차 전지 때문에 좀 많이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뭐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합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들은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쌍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좀 있긴 있네요. 중소형주들 입장에서는 오늘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중소형주들 쌍고점 만드는 게 아니냐 싶은 좀 조금 좀 안 좋은 모습이 등장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진 근데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완전히 뭐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1000종목 넘게 빠지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 맞았는데, 그래도 상승 종목 수가 500개는 거의 뭐 400개는 넘거든요. 뭐 분위기가 완전히 죽고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중소형주들 조금씩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 와중에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예. 다 말씀드렸고요. 미국 증시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아직까지도 가벼운 조정이죠.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금 좀 지난주에 움직임이 좀 답답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상승의 어떤 큰 힘 이런 거에는 아직까지 좀 이상한 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조금 좀 수상한 점은 그거다. 신고가 랠리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좀 힘이 없네. 뭐 이 정도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포인트입니다. 빅스도 하방정직성, 빅스 지수도 변동성 지수도 몇 개월 정도로 지금 하방정직성 어떤 바닥을 좀 중장기적인 바닥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전히 좀 그런 점들은 좀 의심스럽죠. 하지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정도 생각만 하시고, 아직까지 뭐 어떤 뭐 방향 전환의 신호 이런 거 없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중 눌림이고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있을 생각이다. 주식시장이 아무튼 잘 올라가니까 금리도 자꾸자꾸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근데 전반적으로 답답한 이런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이쯤에서 뭐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추세가 가장 명확한 거는 주식시장 잘 올라가고 있는 거, 그리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좀 보이고 있죠. 네. 80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80달러 부근까지 올라갔네요. 음봉 나와야 될 때서 음봉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